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힘 장동식 의원이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을 앞에 두고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라며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게 이해 충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최강욱이 골 때리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직접 보고 가실게요.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해당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국회가 개판이네. 기소돼서 2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큰 소리 치다니라며 허위사실 주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작범 최강욱이 현 법무부 장관에 대드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실 참모 일부를 교체하는 등 조직의 소폭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정부 초기부터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선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홍보수석으로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기용됐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내정자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준석이는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정치 재개를 통해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차기 전당대회에 이준석이 재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전대를 치르기 전 한 달 전께 후보 등록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전대 시기로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가 유력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 8일까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은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인 전주혜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에 나와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 등록 시점이다. 당대표 선출 과정이 40일에서 50일 걸린다며 이럴 경우 전대 시기를 1월 말에서 2월 초로 가정한다 해도 후보 등록은 12월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출마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일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더럽게 정치한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준석이 미쳐 돌아간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윤핵관을 몰아내게 당원 가입해달라고 한다. 더럽게 정치한다. 하긴 더럽게 정치를 배웠으니까라며 박근혜 퀴즈로 등장했을 때부터 그 조짐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더럽게 배워 더럽게 써먹었다. 정치가 아니라 정치질이었다라며 이준석 며칠 안 남았는데 미쳐 돌아간다고 거듭 쏘아붙였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윤석열 정권을 향해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다며 검경의 전방위 수사 및 감사원 감사에 반발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정부 들어서서 일관되게 권력기관 장악에 너무 몰두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정치보복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는데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는 정권을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민주당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의 전방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9일 검찰이 월성 원전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 등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월성 원전 조개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에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강제 북송을 흉악범 추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례의 증거도 없고 포승줄에 묶어 서둘러 강제 북송을 결정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면서 더구나 귀순 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국제법으로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은행권 전반으로 번진 8조 원대의 수상한 외환 송금과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의 자금 세탁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한국의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미국으로 출장, FBI를 방문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21일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미국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북한에 대한 수사망을 총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미국으로 부른 것은 국내 시중은행의 수상한 외환 송금이 북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자금 세탁이 한국 내 시중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북한으로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이 제보자는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자 곧바로 한동훈 장관을 불러 공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미국 방문 시기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잇따라 대규모의 수상한 외환 거래가 적발된 직후였습니다. 서울시는 북한의 암호화폐 노드 네트워크 참여자 구축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미국에서 받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버즐 그리피스에 대한 재판에서 그가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의 공동 창업자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친구입니다. 지난해 9월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재판 중에 공개한 그리피스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그리피스는 2018년 8월 17일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뒤 그는 이전에 북한의 노드, 즉 네트워크 참여자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 언급된 그는이라는 인물은 당시 박원순 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